네, 안녕하십니까. 최노무사의 노동과 정치 21번째 방송입니다. 제 이 유튜브 방송의 그 제목이 최노무사의 노동과 정치, 이런 그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로 정치에 관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였습니다. 노동에 관한 방송은 지난 네 번째 방송, 일반인은 잘 모르는 고인 노무사의 업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동안 유일하게 노동에 관한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어, 가끔씩 이 최노무사의 노동과 정치라는 그 제목에 맞게 노동에 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노동법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방향에 관한 문제죠. 노동법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 이거는 뭐 노동법을 다루는 그 공무원이나 혹은 노동 그 실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뭐 주어진 법에 따라서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데요. 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건 사실 정치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죠. 저는 그런 노동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 어떤 영역, 그것을 조금씩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 그 우리 노동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국가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은 분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제 주필에 대해서 저도 뭐앞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제 주필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바꾸어 가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87 체제의 대전환이라는 이제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87 체제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전두환의 독재 항거한 민주화 운동을 그것은 이제 타협한 것이 그 당시 6.29 선언이었죠. 노태우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6.25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주장한 많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혼합된 법이 87년 헌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87년도 헌법이 새로 이제 개정되면서 소위 민주화 관련 조항들, 뭐 그게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87 헌법에 많이 도입돼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헌법 체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규제 주필이 얘기하는 87 체제의 대전환이라는 것은 그 87년 헌법에 들어가 있는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자. 그래서 진정으로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법 체계로 바꾸자, 이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그 방식이 들어간 것은 결국 국가의 개입이 그만큼 커진 것이죠. 국가의 개입은 주로 강제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형벌 조항으로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법들이 사실은 노동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수많은 형사처벌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것까지 형사처벌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의문이 나는 조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정규제 주필의 주장에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거의 없애버리고, 다시 말해서 국가의 개입을 거의 없애버리고 민간의 자율적인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이 시장 경제의 그 원리에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에 저는 노동법에 적용되어 현재 규정되어 있는 어떤 형사처벌 조항 중에서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뭐 이런 것까지 형사처벌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많거든요. 그 중에 한 사례를 오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것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형사처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 보면은 4인 이하 사업장,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좀 별도로 적용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명이라도 고용하면은 다 적용돼야 하는 조항도 많습니다. 그 중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조항은 1명이라도 채용하면은 그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형사처벌 조항.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큰 처벌이 아니다. 글쎄요. 어떤 벌금이거든요. 과태료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이제 행정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벌금은 형법 조항에 한 것이거든요. 그 형사처벌은 결국 전과자를 만드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주가 1명이라도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만약 그 근로자가 노동부 신고하면은 형사처벌이 됩니다. 500만 이하의 벌금. 뭐 실제로 얼마의 벌금을 매기는지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라고 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법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직접 제가 이제 겪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한 사업주가 저한테 우리 사무실에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말씀해 보시라 하니까 자기는 이제 직원 2명, 아줌마 2명을 고용한 식당을 하다가 장사 안 돼서 문을 닫았답니다. 예, 장사하다가 안 돼서 문 닫은 이제 여성 사업주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한 직원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협박을 한다 이거죠. 그럼 뭘 협박하냐니까 자기 노동부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임금을 체불한 게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거 없답니다. 예, 임금 체불은 없고, 그럼 뭐 잘못한 게 뭔데 형사 노동부 신고한다고 협박하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라는 게 직원 2명의 식당에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그 사업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99%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장사 안 돼서 문을 닫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고 노동부 신고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온 겁니다. 그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있거든요. 1명이라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은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에 만약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근로감독권 그 조사를 해야죠. 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아마 처벌을 할 것입니다. 예, 처벌이란 거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검찰에서 뭐 벌금 얼마 매길지 그건 제가 뭐 사례 수집을 실제로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뭐 벌금을 100만 원 매길지 200만 원 매길지 그거는 뭐 담당 검사의 손에 사실상 달렸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주분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왔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감면 조사받고 기소 의견으로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송치할 거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아마 벌금으로 나올 겁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야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 이거죠.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직원 2명 채용한 식당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국가가 나서 가지고 벌금 매기는 이런 법이 도대체 그런 법이 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이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는 아이 말이지, 그래 내가 그래서 저 근로자가 뭐라고 얘기하더냐, 뭐라고 협박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안 하는 대신에 돈을 달라는 거죠. 돈을. 그걸 얼마를 요구하더냐 하니까 100만 원 달라고 한다 합니다. 1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래 노동부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데 100만 원 달라는 건 제가 볼 때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뭐 본인 생각 어떻습니까? 벌금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돈은 주기 싫대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에 뭐 상담하고 제가 전화 그 뒤에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뒤에 뭐 다시 연락이 안 와서 모르는데 그냥 그것이 우리 노동법의 한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형벌 조항이 실제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그 규정들이 형사처벌 조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노동법에 뭐 온갖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영세사업주들이 그런 노동법을 다 공부하고 알고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당사자들 간의 뭐 어떤 그 상식과 관행에 의해서 다들 뭐 근로자 채용하고 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노동법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게 다 걸립니다. 대부분. 예. 그러니까 사업주가 그야말로 노동법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범죄자예요. 대부분.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근로자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은 형사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법 처리 사항입니다. 네, 이게 하나의 사례거든요. 뭐 그 말고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노동법이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의 노동법 사례를 말씀드린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